여러분, 혹시 느끼셨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금융의 판이 정말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K뱅크 레볼루션이란 책을 길잡이 삼아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하고도 조용한 혁명을 한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은행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리는 지금 그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바로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당연하죠. 스마트폰 앱 하나로 거의 모든 게 해결되니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행 없는 은행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모바일 쇼핑을 하고 배달 음식을 시키는 바로 그 순간순간에 은행과의 관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완전히 재정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전통 은행들이 맞닥뜨린 정말 뼈아픈 현실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관심은 더 이상 은행 앱에 머무르지 않죠. 대신 쿠팡,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에 온통 쏠려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은행은 문을 활짝 열고 고객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고객들은 다른 재밌는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느라 떠날 생각에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럼 은행은 이 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서비스형 뱅킹, 줄여서 BAS에 담겨 있습니다. 베이에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하면요. 은행이 자기들의 핵심 기능, 그러니까 결제나 대출 같은 것들을 레고 블럭처럼 잘게 쪼개서 다른 회사들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 기능 가져다가 당신들 서비스에 마음대로 붙여서 쓰세요 하는 거죠. 바로 이 베이에스가 금융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핵심 엔진인 셈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은행이라는 목적지에 직접 찾아가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금융 기능이 우리가 노는 플랫폼 안으로 직접 찾아오는 시대가 된 겁니다. 쇼핑앱에서 물건 고르고 바로 결제까지 끝내는 것처럼요. 근데 이건 단순히 좀 편해졌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고객 경험의 주도권이 은행에서 플랫폼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은행의 리더라면 이 변화의 의미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 BA-라는 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일상에 얼마나 깊숙하게 파고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고객의 쇼핑 이력을 신용으로 바꾼다. 이 문장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새로운 금융의 핵심을 꿰뚫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신용이라는 건 소득이나 직장처럼 고정된 정보로 평가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실시간 행동 자체가 신용이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딱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플랫폼이 그냥 24시간 우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뭘 사는지, 얼마나 자주 사는지, 환불은 하는지 안 하는지, 심지어 뭘 살까 말까 고민하는지까지요. 둘째, 그 사소한 행동 데이터들을 모아서 새로운 신용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플랫폼이 오케이, 이 사람 믿을만해 하고 신호를 주면 은행은 그냥 뒤에서 API를 통해 돈만 딱 보내주는 그런 실행자 역할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쓰는 이런 서비스들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다 플랫폼이 우리를 자기들 생태계 안에 꽉 묶어두려는 아주 정교한 전략입니다. 특정 플랫폼에서만 혜택이 큰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즉 PLCC가 대표적이고요. 또 플랫폼이 주는 포인트에 이자를 붙여주는 건 우리 돈을 그 생태계 안에 가두려는 락인 효과, 즉 자물쇠를 채우는 거죠. 모든 경험이 우리를 그 플랫폼에서 떠나지 못하게 설계된 셈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요, 은행이 주는 0.1% 더 높은 금리보다 내가 매일 쓰는 그 플랫폼 안에서 얼마나 편하고 깔끔한 경험을 하느냐,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치의 저울이 완전히 기울어버린 거죠. 자, 이런 엄청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전통 은행들은 지금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기술 하나 도입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행의 생존 방식 자체를 결정해야 하는 리더들의 정말 중대한 선택의 시간인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한때 은행은 고객을 소유하는 채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냥 뒤에서 조용히 기능을 공급하는 인프라, 수도나 전기처럼 그냥 당연히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 리더들 앞에는 지금 딱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마어마한 돈과 노력을 쏟아부어서 플랫폼과 직접 싸우고 우월한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내는 플랫폼 은행이 되는 길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 길은 아예 주도권은 포기하고 그냥 플랫폼 뒤에서 묵묵히 기능만 공급하는 백엔드 은행으로 남는 거죠. 정말 어려운 선택이죠. 과연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안정적인 부품 공급자로 남을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은행 리더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혁명이 앞으로 10년, 20년 계속된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은행을 믿었던 이유는 뭐죠? 바로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편리한 경험을 주는 기술 혹은 내가 매일 쓰는 친숙한 브랜드가 딱딱한 은행의 제도보다 더 큰 믿음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신뢰의 중심이 옮겨갈 수 있다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것도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 바스라는 게 은행한테는 새로운 기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은행이 자기 이름도 고객도 다 플랫폼에 뺏기고 그냥 빅테크의 하청 공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동등한 파트너십일까요? 아니면 사실상 조용한 인수합병 과정일까요? 이 질문은 바로 우리 소비자들에게 돌아오는 질문입니다. 금융이 너무 편해져서 내 일상에 공기처럼 스며들면 과연 내가 하는 금융 결정들이 정말 내가 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실은 플랫폼이 짜놓은 알고리즘의 길을 그냥 따라 걷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행이 사라져도 금융은 남는다. 은행이라는 껍데기, 그 형태는 사라질 수 있어도 돈이 흐르고 가치를 만드는 금융이라는 본질, 그 기능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삶 훨씬 더 깊숙한 곳까지 보이지 않게 스며들게 되겠죠. 이제 금융은 더 이상 은행만의 것이 아닙니다.